자, 지금 오늘 의제는 뭐 큼지막한 거 두 개만 좀 짧게, 네. 큼지막한데 짧게 다룰 수밖에 없는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자, 한미 정상회담에 일단 결과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보죠. 일단 발표된 전문은 일단 제쳐두고 분위기는 일단 좋았던 걸로 보여요. 네. 뭐 트럼프 자신이 뭐 그레이트 케미스트리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매번 지금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흥미거리로 이렇게 관전 포인트가 됐던 악수도 네.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상당히 잘 안 보이는 장소까지도 뭐 안내를 했고 보통 2박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뭐 블레어 하우스에서 3일을 이제 묵게 됐고 뭐 이런 등등을 보면 뭐 전반적인 분위기 이것은 뭐 양쪽 다 괜찮게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선장난 같은 걸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할 때 하트를 그려주거나 뭔가 돌출 행동이긴 한데 매우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회담이 잘 됐냐 못 됐냐를 이제 디테일을 따져보긴 해야 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봤냐면 크게 두 가지라고 봤거든요. 관계 설정,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그러니까 두 가지 정리하면 나머지는 뭐 사드든 북핵이든 뭐 경제 문제든 그 강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첫 단추가 중요한데 그것이 일단 분위기가 뭐 서로 좋게 끝나면 사실은 성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 통해서 얻어내고 싶었던 게 있었다 일단. 아 물론 당연히. 그거고 저희들이 3주 정도 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사드는 논의를 안 할 것이다. 일부러 피해간 느낌이 들고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려고 굉장한 사전 정지 작업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한국 내에서도. 사드에 대해서는 일단 잠재워놓고 그 의제로는 더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제 이번에 미국 이제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사드 환경 영향 평가하는 건 당연히 최근에까지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제로는 가장 예민할 수 있는 걸 빼놓고 우리가 취하고 싶은 거, 트럼프가 취하고 싶은 거 딱 두 개만 나왔다고 봐요. 다른 건 다 빼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봐야죠. 한편으로는 트럼프 뭐 문 대통령 공히 서로에게서 얻어내야 할 것이 있었던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보다 국제적으로 더 뭐 정치 경제적 위상이 더 낮지 않은 뭐 그런 나라의 정상들 뭐 독일, 프랑스 등등과 만날 때 뭐 또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큰 뭐 이런 나라들과 만날 때 보였던 치기라든가 상대적인 돌발적 행동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자제된 모습을 보였다는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위상 내지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적인 또는 현재 미국에 있어서의 정치경제적인 의미가 그 자체가 일단 우리가 아주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만만치 않음을 반영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있었다고 보고요. 각각을 쪼개서 이제 들어가 본다면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사드 문제만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어땠는가, 현장이 어땠는가, 그다음에 실제 마지막 공동선언으로 표현되는 마무리가 어땠는가 이제 이렇게 쪼개 볼 수 있고 이제 다만 전제해야 될 것은 실제 현장에서 당사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과 그렇죠. 아직은 다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들이 실제 나눈 대화의 어떤 뉘앙스라든가 그런 어떤 이면 이런 것은 사실은 당사자들이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또 아직 100% 이렇게 다 드러나고 귀국 보고가 된 것이 아니어서 사실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추측을 해야 하지만 하여간 비교적 좋다고 보고요. 그 중에 이제 우선 사전부터 들어가면 다만 사드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의제가 안 됐다는 면도 일단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우리 국내적 시각에서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이 문제는 사전에 이러저러한 간접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서 이미 핵심 쟁점이 정리됐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국내법의 문제는 국내법으로 풀고 근데 큰 틀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틀자는 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던진 것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도 굳이 다시 뭐 심각하게 올려서 그걸 갖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테이블에 올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것은 반면에서 보면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비교적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죠. 어쨌든 사드 문제는 그래서 트럼프 자신이 실제로는 국제 정치 내지는 그런 사드적 접근보다는 지금까지 다른 경우에서 다 실제로 경제나 돈과 관련된 접근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관심과 이해관계와도 결합돼서 하여간 비교적 사실상 본의제로 안 다뤄진 거죠. 예. 예상됐던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그래도 전시작전 통제권, 조석 전환 이건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권 때 한번 받으려고 했던 부분을 두 차례 연기한 거거든요. 이명박이 한 번, 박근혜가 한 번. 요거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조만간 문재인 정권 내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FTA를 개정하자 이런 게 가장 센 것 같고요. 나머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트럼프에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달라. 트럼프는 알았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이제 듣고 판단하자. 이걸 전제로 해놓고 본다면 사전에 이제 적절한 주고받음을 통해서 사드 문제는 본 테이블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비껴갔다는 것을 놓고 볼 때 큰 관계를 비교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쭉 짚어보고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대한민국의 역할을 일정하게 확보받는다라는 그런 목표라는 점에서는 이게 상당히 성공적인 것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그 아까 말씀처럼 트럼프 자신이 그레이트 케미스트리라고 표현하면서 상호 관계 이후에 계속 갈 수 있는 틀을 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FTA나 방위비용 관련한 이슈를 좀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라고 하고 또 실제로 정상회담 들어가기 직전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은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 다 끝난 뒤에 뭐 약간 시간이 걸려서 이게 뭐냐라는 그런 뭐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결론으로서 합의된 공동성명,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외교적 전략에서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들이 전 대목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거 별로 예측을 안 했던 가령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원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이걸 뭐 영어로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을 expeditiously,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다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이거 별로 그렇게 예상 많이 안 한 건데 이것은 다만 그 신속한에다가 또 뭐가 붙어 있냐면 conditions based라는 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맞는 한에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양쪽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예. 피해갈 대목을 하나씩 다 정확하게 외교적인 언어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간이 거는 게 아주 미묘한 단어 하나의 선택에서 시간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라는 말에서 우리는 신속한 또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주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입장을 살렸고 미국은 컨디션즈 베이스드라는 말을 놓으면서 그것에 시간 조정을 할 수 있게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뭐 당장 꼭 하루아침에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것에 있어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In a peaceful manner.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전에 때려서 뭐 현재적으로 때려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고 그 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 이런 거죠. 이런 한 부분이죠. 이거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거는 달성.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요구했을 문구잖아요. 미국도 한국도 북한은 적대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그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그런 것이 이렇게 곳곳에 담겨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러니까 뭐 noting sanctions are tool of diplomacy다. 그러니까 그냥 수단일 뿐이다라고 딱 지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제재가. 그러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게 재밌는 것이 여기 올바른 여건 하에서 이렇게 했는데 가령 이것을 뭐 right circumstances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 하면서 똑같이 그 대답에 나와 있는 거 아마 대화 얘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조건 하에서 대화가 열려 있다.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때 대화를 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조건이라는 워딩을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이 확인을 해봐야 된답니다만 제가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뭐 북한이 미국인 3명을 억류한 걸 풀어준다면 그것이 올바른 조건일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핵을 뭐 동결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군사훈련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정인 특보 관련해서 얘기가 됐던 해서 올바른 조건이라는 것을 붙인 것은 조건과 여건을 붙인 것은 사실은 이 말을 붙임으로써 완전히 폐기하야만 또는 폐기 약속을 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그 전략을 여기에 반영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나의 예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사전에 논란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포함해서 한미 정상회담 전에 우리나라의 보수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저는 대통령이 취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관되게 햇볕 정책 이후에 취해왔던 일정하게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 그리고 지금 완전히 폐기가 된 것을 전제로 해서만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명박근혜의 전략과 다른 소위 접근법 이거를 맞아요. 지금 반영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얘기요. 외교라고 하는 게 상대에 대한 존재감을 굉장히 부각시켜 주면서 기분 맞춰 주면서 얻어내는 거잖아요. 예. 이런 느낌이었어요. 대국의 임금님께서 뭘 북한 같은 그런 애들 신경을 쓰십니까? 그건 우리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전문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이거 주도적 역할을 여기다 그야말로 리딩 롤 이렇게 써놨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험에서도 예를 들어 미국이 약간 유화적으로 대화로 나가려고 해도 우리가 노 하면 안 됐던 경험이 있고요. 그건 YS 때도 그랬고 박근혜 이명박 때도 그랬고 그런가 하면 미국이 세게 약간은 좀 압박으로 나가려고 할 때도 우리가 그러지 말고 대화로 갑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클린턴이 좀 대화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노 해서 막았던 적도 있고 부시가 밀어붙이려고 할 때 우리가 말로 합시다 라고 해서 역으로 갔던 이런 경험이 있어서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한반도 정책은 우리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채널을 가지고 풀어가면 결국은 한국의 주도권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고 외교적 명분으로 맞고 역사적으로 검증이 이미 된 반대 이게 최근에 이명박근혜 거치면서 이 보수 정권에서 다 그 외교적 주도성도 잃고 실리도 잃고 했던 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를 찾아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것이 당장 말로 하나만 되는 건 아니지만 말로라도 그리고 말부터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 이런 점들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리고 지적했던 것들을 놓고 보면 큰 틀에서는 저는 상당히 선방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전략적인 목표점들을 잘 찍어낸 그러한 정상회담이었을 것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다가 이제 저쪽에서 공세가 나온 소위 한미 무역 관계 이런 부분도 표현을 놓고 보면 얼마든지 해석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해나갈 수 있는 그렇게 정도에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한다라고 딱 확정해 준 것도 아니고 저는 비교적 선방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이 결과에 가장 좀 찜찜해하고 있을 사람이 아베 총리라고 보는데 이제 이렇게 먼저 만나고 며칠 후에 G20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네. 먼저 입을 맞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 FTA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손해보다 미국의 손해가 큰가 봐요. 이제 이렇죠. 제가 얼마 전에 미 상공회의소에서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주한 미 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이 주최한 제1회 한미 정책 포럼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초대를 안 했는데 그냥 갔었어요. 제가 좀 그 주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사실은 제가 민주연구원을 암참이라고 불러요. 그걸 그러니까 약자로 미 상공회의소. 거기에 가맹단체 내지 협조단체 중에 하나로 가입시켰어요. 제가 이번에 연구원 대리. 그거에 대해서 연구원 내에서 이게 정당 연구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건 한미 관계를 꼭 생각해서라기보다도 다양한 싱크탱크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쪽과도 좀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좋겠다 싶어서 회원 들어갔는데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가서 제가 그때 세미나를 보면서 언론에도 일부 나왔지만 실제로 기계적인 수치로 따져보면 한미 FTA 이후에 실제로 한미 간 무역의 수지라는 점에서 보면 미국이 우리는 흑자고 그쪽은 적자다. 그래서 역조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때 국내에 와 있는 저 한미 상공회의소 멤버들이나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더 편향되게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계적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근데 실제로는 꼭 그건 그렇게 볼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미 FTA가 없었다 해도 무역 수지는 저 미국이 계속 적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FTA가 없었을 경우와 있었을 경우에 미국 측에서의 적자가 더 늘어나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적자냐 흑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맞고, 그렇게 아니 각자 무슨 다른 특별히 억지로 맞춰주는 수지가 아닌데 예.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혹시 조건에 뭐 불공정함은 없는가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맞고, 뭐 이런 등등 쟁점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어쨌든 자동차나 철강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적자를 좀 줄이고 싶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딱 기계적으로 이걸 뭐 숫자를 딱 양쪽이 똑같이 뭐 돼야 된다 이렇게 안 하고도 접근할 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갔을 거고, 그래 그걸 논의해 봅시다라는 정도에서 전 막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을 약속한 건 아니다라고 끝난 후에 그것을 시사하는 듯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지만 장하석 실장이 아니라고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공식적인 합의 문안으로 나타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이렇게 상호 공정한 뭐 조치와 상호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정도로 이 또한 상당히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틀에서 정리된 거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서로 협상하는 거죠, 뭐. 여기는 트럼프가 노렸던 건 두 가지 같아요. 자기가 당선되는 국민들이 자기한테 원하는 거.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그걸 국가 이익을 좀 이야기하는데 한미 FTA를 이야기하면 되게 많이 꼬일 것 같으니까 일단 전제만 세워놓고, 사실은 기업인들의 투자가 더 목적이었을 수도 그것도 있어요.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지금 다른 나라와 사전에 했던 경우를 보면은 뭐 그 트위터 이걸 통해서 지금 어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꼼짝 못하게 짓게 한다든가 기정사실로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종의 사업가로서 딱 바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것에 초점을 맞춘 걸 하겠죠. 예. 그 외에도 지금 뭐 IS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금 이라크, 시리아, 나머지는 뭐 이제 뭐 그런 등등 예. 이제 비교적 이제 나머지는 포괄적인 공자 말씀.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 예. 동맹으로서 우리는 연인 관계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잊혀졌으니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또 우리는 서로 사귀는 사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고요. 자, 나머지 이제 시간들이 아마 나오면서 이런 전문 하나가 나오면은 이거 해석이 며칠 가잖아요, 지금. 그럼요. 네, 언론들이. 그 이야기는 그때 다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자들이 실제 나눈 대화의 어떤 뉘앙스라든가 그런 어떤 이면, 이런 것은 사실은 당사자들이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또 아직 100% 이렇게 다 드러나고 귀국 보고가 된 것이 아니어서 사실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추측을 해야 하지만 하여간 비교적 좋다고 보고요. 예. 그중에 이제 우선 사전부터 들어가면, 다만 사드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의제가 안 됐다는 면도, 일단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우리 국내적 시각에서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이 문제는 사전에 이러저러한 간접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서 이미 핵심 쟁점이 정리됐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 예.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국내법의 문제는 국내법으로 풀고, 근데 큰 틀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틀자는 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던진 것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도 굳이 다시 뭐 심각하게 올려서 그걸 갖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테이블에 올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제 예. 이런 것은 반면에서 보면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비교적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죠. 어쨌든 사드 문제는 그래서 트럼프 자신이 실제로는 국제 정치 내지는 그런 사드적 접근보다는 지금까지 다른 경우에서 다 실제로 경제나 돈과 관련된 접근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관심과 이해관계와도 결합돼서 하여간 비교적 사실상 본 의제로 안 다뤄진 거죠. 예. 예상됐던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그래도 전시작전 통제권, 조석 전환 이건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권 때 한번 받으려고 했던 부분을 두 차례 연기한 거거든요. 오퍼레이셔널 컨트롤을 expeditiously,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다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이거 별로 그렇게 예상 많이 안 한 건데 이것은 다만 그 신속한에다가 또 뭐가 붙어 있냐면 conditions based라는 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맞는 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양쪽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예. 피해갈 대목을 하나씩 다 정확하게 외교적인 언어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간이 거는 게 아주 미묘한 단어 하나의 선택에서 시간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라는 말에서 우리는 신속한 또는 전자권 전환 문제를 주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입장을 살렸고 미국은 컨디션즈 베이스드라는 말을 놓으면서 그것에 시간 조정을 할 수 있고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뭐 당장 꼭 뭐 하루아침에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것에 있어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In a peaceful manner.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전에 때려서 뭐 현재적으로 때려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고 그 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 이런 거죠. 이런 한 부분이죠. 이거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거는 달성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요구했을 문구잖아요. 미국도 한국도 북한은 적대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그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그런 것이 이렇게 곳곳에 담겨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러니까 뭐 노팅 sanctions are tool of diplomacy다. 그러니까 그냥 수단일 뿐이다라고 딱 지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제재가. 그러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게 재밌는 것이 여기 이명박이 한번 박근혜가 한번 요거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조만간 문재인 정권 내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FTA를 개정하자 이런 게 가장 센 것 같고요. 나머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트럼프에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달라. 트럼프는 알았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이제 듣고 판단하자. 이걸 전제로 해놓고 본다면 사전에 이제 적절한 주고받음을 통해서 사드 문제는 본 테이블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비껴갔다는 것을 놓고 볼 때 큰 관계를 비교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쭉 짚어보고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대한민국의 역할을 일정하게 확보받는다라는 그런 목표라는 점에서는 이게 상당히 성공적인 것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그 아까 말씀처럼 트럼프 자신이 그레이트 케미스트리라고 표현하면서 상호 관계 이후에 계속 갈 수 있는 틀을 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FTA나 방위비용 관련한 이슈를 좀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라고 하고 또 실제로 정상회담 들어가기 직전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 다 끝난 뒤에 뭐 약간 시간이 걸려서 이게 뭐냐라는 그런 뭐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결론으로서 합의된 공동성명,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외교적 전략에서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들이 전 대목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거 별로 예측을 안 했던 가령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자권 전원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이걸 뭐 영어로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트랜스퍼 워타임 오퍼 만들려고 굉장한 사전 정기 작업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한국 내에서도. 사드에 대해서는 일단 잠재워놓고 그 의제로는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제 이번에 미국 이제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사드 환경 영향 평가하는 건 당연히 최근에까지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제로는 가장 예민할 수 있는 걸 빼놓고 우리가 취하고 싶은 거, 트럼프가 취하고 싶은 거 딱 두 개만 나왔다고 봐요. 다른 건 다 빼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봐야죠. 한편으로는 트럼프 뭐 문 대통령 공히 서로에게서 얻어내야 할 것이 있었던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보다 국제적으로 더 뭐 정치 경제적 위상이 더 낮지 않은 뭐 그런 나라의 정상들 뭐 독일, 프랑스 등등과 만날 때 뭐 또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큰 뭐 이런 나라들과 만날 때 보였던 치기라든가 예. 상대적인 돌발적 행동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자제된 모습을 보였다는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위상 내지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적인 또는 현재 미국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적인 의미가 그 자체가 일단 우리가 아주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만만치 않음을 반영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있었다고 보고요. 각각을 쪼개서 이제 들어가 본다면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사드 문제만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어땠는가, 현장이 어땠는가, 그다음에 실제 마지막 공동선언으로 표현되는 마무리가 어땠는가 이제 이렇게 쪼개 볼 수 있고 이제 다만 전제해야 될 것은 실제 현장에서 당사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과 예, 그렇죠. 아직은 다 확인되지 않은 자, 지금 오늘 의제는 뭐 큼지막한 그 두 개만 좀 짧게, 네. 큼지막한데 짧게 다룰 수밖에 없는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자, 한미 정상회담에 일단 결과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보죠. 일단 발표된 전문은 일단 제쳐두고 분위기는 일단 좋았던 걸로 보여요. 네, 뭐 트럼프 자신이 뭐 그레이트 케미스트리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매번 지금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흥미거리로 이렇게 관전 포인트가 됐던 악수도 네.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상당히 잘 안 보이는 장소까지도 뭐 안내를 했고 보통 2박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뭐 블레어 하우스에서 3일을 이제 묵게 됐고 뭐 이런 등등을 보면 뭐 전반적인 분위기 이것은 뭐 양쪽 다 괜찮게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선장난 같은 걸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할 때 하트를 그려주거나 뭔가 돌출 행동이긴 한데 매우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회담이 잘 됐냐 못 됐냐를 이제 디테일을 따져보긴 해야 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봤냐면 크게 두 가지라고 봤거든요. 관계 설정,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그러니까 두 가지 정리하면 나머지는 뭐 사드든 북핵이든 뭐 경제 문제든 그 강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첫 단추가 중요한데 그것이 일단 분위기가 뭐 서로 예. 좋게 끝나면 사실은 성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 통해서 얻어내고 싶었던 게 있었다 일단. 아 물론 당연히 그거고 저희들이 3주 정도 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사드는 논의를 안 할 것이다. 일부러 피해간 느낌이 들고 그런 분위기를 안